안녕하십니까. 정의당 환경경제위원회 장상화 의원입니다. 우선 고양 시민분들의 질문을 대신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정부는 고양선 경전철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최근 노선 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신중앙로역 설치를 요구하는 행신동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있고 지금까지 약 2만여 명의 주민들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되며 주민들의 1차 서명이 담긴 민원이 시에도 공식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신동은 많은 노선버스가 지나는 대중교통의 길목이지만 인구 밀도가 높고 주변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출퇴근 혼잡도와 체증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선 구간에 행신중앙로역을 설치해 전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선버스와의 교통 연계성도 높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고양시 청소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인 8월 27일 본 의원은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시 감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지만 그 감사 결과는 여전히 제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를 확인하는데 이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감사 결과가 나오고 문제 해결의 조치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고양시 청소의 또 다른 영역인 노면 청소, 자유로 청소, 가로 청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덕양구 노면 청소, 자유로 청소에서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은 이러합니다. 대체로 4월경에 진행되었던 입찰 공고가 6월 21일에서야 올라가게 되면서 긴급 입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긴급 입찰로 5일간만 공고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려 하였습니다. 앞쪽으로 한 페이지가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넘겨주세요. 네. 그러나 이는 여의치 않게 되었고 7월 1일부터 대략 3일간 청소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급하게 입찰을 올리다 보니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과업지시서가 등장합니다. 같은 과업지시서 상의 착오지에 대한 내용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5조에서는 2100제곱미터로 제17조에서는 2600제곱미터로 공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업체의 과업지시서의 내용대로 하면 청소 공백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공백을 초래하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는지 살펴보던 중에 여러 의문점이 들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앞서 올해 덕양구 일산 동서구 노면청소 자유로청소 과업지시서에서 차고지 면적이 2100제곱미터, 2600제곱미터 두 가지로 표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공고에서는 덕양구와 일산동 소구 모두 차량이 9대임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면적을 2600제곱미터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입찰 공고로 넘어오게 되면 차량이 12대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100제곱미터로 차고지 면적을 좁혀서 공고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2017년 입찰 공고문에서는 계약을 단독 또는 분담 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던 것이 2019년 공고문에서 갑자기 공동 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로 바뀝니다. 차량이 늘었음에도 갑자기 차고지 면적을 줄인 것이나 입찰 공고에서 계약자의 형태를 바꾼 것이 낙점이 예정된 업체에 맞춰진 것이 아닌지, 그 때문에 용역 입찰 공고가 늦게 나가게 된 것이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지급하지 말아야 할 기타 경비입니다. 약 17억 8,400만 원이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 원가 계산을 할 때는 특정 업체의 필요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영역에 대해 원가 계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비목을 정해줍니다.
이 용역은 그 밖의 용역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 제5절 원가 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 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 계산 원가 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 용역 원가 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술 용역 원가 계산 비목은 그 밑에 나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목 어디에도 기타 경비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타 경비의 비목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가로청소 용역, 노면 및 자유로 청소 용역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이 아님에도 환경부 고시 2016-108호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비용 원가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중 기타 경비를 산정하는 내용만 차용 적용하여 원가 산정을 하였습니다. 고양시는 기타 경비 명목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3개 용역에 15억 4,490만 9,351원 이에 연동된 일반 관리비 7,724만 5,467원 이윤 1억 6,221만 5,481원 부가가치세 1억 7,843만 7,029원 등 총 17억 8,437만 299원을 지출할 이유가 없음에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편의에 따른 고무줄 잣대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양산했습니다. 고양시는 노면 청소 및 자유로 청소 노동자 임금은 단순노무로 분류하여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업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고 입찰은 용역의 성격이 단순노무 영역이 아니라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기타 일반용역이라며 낙찰 하한율을 77.995%로 정했습니다. 이 하한율의 적용으로 노면 및 자유로 청소 용역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2019년 7월 임금부터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6월 임금보다 평균 매월 19만 원 적게 받고 일하고 계십니다. 고양시는 노동자 임금 산정은 단순노무로, 기타 경비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으로, 낙찰 하한율은 기타 일반 용역을 적용하여 업체의 배는 불리고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반노동적 상황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네 번째, 2019년 덕양구와 일산 동소구 노면 및 제2자유로 청소 과업지서 내용을 보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문구를 발견하였습니다. 11조 근로자의 임금 지급 2. 근로자의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매월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몇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노동자분들의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게 만드는 불이익 변경의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안 맞는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악덕 기업들의 꼼수를 시가 요구하는 꼴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개혁법을 위반하여 기타 경비 변경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덕양구 가로청소, 일산 동구 가로청소, 일산 서구 가로청소의 용역 원가 산정 시 기타 경비 금액 계산을 잘못하여 바른 계산의 2분의 1로 계산하게 됩니다. 가로청소 운영 원가 산정 내용을 보면 직접 노무비 금액에 기타 경비율을 곱하여 기타 경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산 동구 2년간 직접 노무비는 35억 1,814만 8,960원, 기타 경비율이 4.287%이므로 이 둘을 곱하면 1억 5,082만 3,045원인데 원가 산정세에서 그 절반인 7,541만 1,522원으로 기재를 한 것이죠. 계약이 체결된 후 일산 서구청은 2019년 1월 25일 기타 경비 3,620만 247원이 증액 포함된 변경 계약을 체결했고 일산 동구청은 2019년 1월 28일 3,620만 747원이 증액 포함된 변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행히도 덕양구청은 일산 서구와 일산 동구처럼 증액 변경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일산 동구 용역 변경 계약서에는 최저임금 보장 및 물가 변동에 따른 설계 변경이 변경 사유에 기재되어 있고 일산 서구
용역 변경 계약서에는 변경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타 경비 증액은 물가 변동에 의한 변경 계약도 아니고 설계 변경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계약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계약입니다. 다 환수되어야 하며 그 변경 계약을 진행한 곳은 세금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청소 행정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로 청소, 노면 청소 용역에 대한 과업 지시서에서 차고지에 대한 공고가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계약 방식 변동의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타 경비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본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과다 지출된 기타 경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세 번째, 본의원은 노동자 임금 산정은 단순노무로, 기타 경비는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 용역으로, 낙찰 하한율은 기타 일반 용역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번째, 시의 공식적인 과업 지시서에서 반노동적인 지시 내용이 적시된 것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일산 동구와 일산 서구 가로청소의 경우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변경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 용역 관련 감사 결과가 1년이 넘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분들이 내주신 세금을 우리는 흔히 혈세라고 합니다. 세금은 고향 시민의 피 같은 돈입니다. 결코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더구나 노동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도 아니고 특정 업체에 배만 불리는 세금의 낭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오늘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장상호 의원님께서 청소 행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많이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상호 의원님께서는 고양선 행신 중앙로역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신규 택지 추진계획상 고양 창릉지구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가칭 고양선을 계획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LH공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고양선에 대해서 LH에서는 광역교통계획 수립 전 고양선 신설, 사전조사 및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현재 발주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고양선 행신 중앙로역 역사 설치 요청에 대해 관련 용역이 착수되면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장상호 의원님께서는 반노동적 조항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여금을 매월 분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이 자체가 법 위반이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됐을 경우 받아가는 상여금 포함의 급여는 그 자체가 토탈 급여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발견하고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러 시해서 곧바로 삭제해서 본 계약은 이 내용이 빠진 걸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청소행정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나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기완경국장, 일산 동구청장, 감사관이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찬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후환경국장 한찬희입니다. 시장님께 이어서 장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면 및 자유로 청소 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면 및 자유로 청소 용역의 과업지서상의 차고지 요구 면적 변경, 공동이행 방식으로의 변경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차고지 면적을 2017년도 2,600평방미터에서 2019년 2,100평방미터로 조정한 이유는 주차 면적 산정 시 가장 큰 용량이 큰 노면 청소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대당 주차 면적을 130%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주차 대수를 필요한 12대의 2배인 24대로 저희들이 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 용역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무실, 폐토 처리장, 휴게실 등을 포함했을 경우에 2,100평방미터가 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정 결과 2017년도 용역 공고 때 2,600평방미터는 불필요한 공간을 요구한다고 판단되어 2,100평방미터로 공고하였을 뿐 특정 업체를 겨냥한 조정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계약이행 방식을 공동이행 방식으로 변경한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분담이행 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책임을 지는 반면에 공동이행 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구청별 노면 청소와 자유로 청소 용역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이행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비목상 없는 기타 경비는 잘못된 지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가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의 원가 계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정한 원가 계산 기준과 행정안전부 학술용역 원가 기준에 준하여 원가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드시 학술용역 원가 계산을 따르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개별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획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등 예정 가격 작성 시 주요 기준 15개와 행정안전부 학술용역 원가 계산 등을 준용하여 원가 계산 항목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용역의 경우에는 생활 폐기물 처리 용역과 사업 수행 방법, 경비 지급 내용이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환경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획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기타 경비를 포함하게 된 것이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비는 환경부의 위 규정에서 정의한 바대로 개별 산정이 어려운 여비, 사무실 소품비, 차고지 사무공간의 임차료 등인 지급수수료 등을 동지침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완성공사 원가 구성 분석 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노면 청소 용역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임금 산정, 기타 경비, 낙찰 하한율을 각각 달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적용한 것을 시정할 것을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금 산정, 기타 경비, 낙찰 하한율 적용의 혼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노면 청소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혼재 양상이 발생한 데에는 정부에서 원가 계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데 있다고 봅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용역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획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면 청소 용역에 관련해서는 이러한 유사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지방계약법 지침 등을 우선 적용하고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해서 계약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임금 노임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한 제조 노임 보통 인부임을 적용하였고 기타 경비는 두 번째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낙찰 하한율은 본 용역 공고 시 경기도 일반 용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제시한 것일 뿐입니다. 네 번째 과합지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청소 용역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지선 일산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산 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계속해서 장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산 동서구 가로청소 용역의 기타 경비 변경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3개 구청의 가로청소 용역은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총액 입찰 계약으로 진행되며 계약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24개월 장기 계속 계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일산 동서구 가로청소 용역의 경우 최초 설계 시 노무비 12개월 기준으로 기타 경비를 설계했어야 하나 착오로 인해 6개월분의 요율을 적용하여 설계 오류가 발생되었으며 2019년 1월 업체의 요청에 의해 12개월 기준으로 증액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가로청소 용역의 기타 경비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시설을 갖추고 이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의도에서 계약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타 경비의 변경 중액에 대해 지방계약법을 검토한 결과 상당 부분 법리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자문 및 관련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조치 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법리적 검토를 더욱 면밀히 실시하고 3개 구청이 상호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청소 행정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정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특정감사 결과가 지체된 사유와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상화 의원님께서는 작년 8월 27일 생활폐기물 대행료 과다 산정 의혹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합자회사 수창 기업 등 관내 10개 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감가상각비, 차량 수리 수선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였고 대행업체 선정 방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서비스 질의 하락,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거 빈도, 집화장 확보 여부, 대행업체 평가의 적정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입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도 직영을 하였으나 직영 사업으로 인한 그 관내 비효율을 제거하고 민간의 그 경영 노하우와 활력을 도입해서 효율화하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대행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대행 사업을 한 지가 대행 사업을 한 지 20년이 지금 지났고 현재 관내 10개 업체가 그 대행 사업을 수의 계약으로 수의로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특정 업체 10개가 독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문제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장상화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감가상각비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상의 그 수리수선비 과다했다는 거, 그것만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다면 뭐 한두 달 내에 조사를 하고 조사 보고서를 의원님한테 속 시원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한 것은 한 20년 동안 고착화된 이 청소 행정의 어떤 독점적인 구조들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저희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은 감사의 목적을 청소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지금 현재의 청소 행정은 민간의 비효율과,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사업 운영을 비용을 줄이지도 않고도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고, 또 관의 비효율, 관은 사업을 뭐 차량을 구입하든 그 업체에서 인력을 증원하든 그런 것까지 일일이 간섭을 하면서 그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효율이 합쳐져서 청소 행정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근본적인 원인 조사, 또 그 문제들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서 검토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정책은 대행 업체, 그다음에 시민, 그다음에 뭐 여러 그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결과를 낼 때는 상대편의 의견, 입장, 대응 태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그 강력한 그 정책의 상대방인 대행 업체들을 저희가 불러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업체들이 보이콧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시간이 늦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7월 25일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했고, 그 이후에 9월 5일 날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감가상각비 과다한 부분, 또 수리수선비 잘못 계산된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그 컨펌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처리 계획은 생활폐기물 대행료 과다 산정 부분 환수 및 합리적 대행업체 선점 방안, 그다음에 효율적 처리구역 지정 등 대행체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라는 처분 요구서를 10월 말까지 저희가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보고를 10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호 의원님 보충 답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시장님, 네. 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청생생 계약이고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라 그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 차례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의 내용을 보면 가로 청소 용역, 노면차 청소 용역과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성질이 같다고 보여서 기타 경비를 포함하였다고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성질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까 답변에서 그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그 엔지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뭐 측량 대가 기준,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 대가 기준 15개를 지금 그 제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거기에다가 학술 용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에서. 그래서 가장 저희들이 거기와 그 노면 청소 용역이 가장 그 유사하다고 보는 거는 생활 폐기물 용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생활 폐기물 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집 운반이 따르는 것이고, 저희들이 노면이나 자유로 청소에는 청소를 해서 폐사토를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장 유사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생활 폐기물 용역 기준을 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규정과 조례 관련 법의 규정이 아니라 공무원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적용한 사안은 아니고, 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용역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학술 용역, 그다음에 개별 법에서 인정한 용역, 아니면 그것이 정해지지 원가 계산이 정해지지 않은 용역. 노면 청소 용역인 경우에는 세 번째 해당되기 그 밖에 때문에 용역.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준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행안부 지침에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어떠한 용역을 하는데 100억을 들어가는데 공무원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행안부 지침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그것이 준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을 하려면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로 청소 노면차 청소 용역 업체가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기준을 저희들이 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비목 설정에 관한 부분은 기타 경비를 말씀하셨고요. 기타 경비 내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주된 그 항목은 지급 수수료입니다. 지급 수수료는 뭐냐면 그 용역 업체가, 노면 청소 용역 업체가 저희들이 그 대여해주고 있는 12대에 대한 차고지를 확보한다든지 사무실을 확보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계약 체결된 것 중에서 덕양구 지역의 경우에는 그 업체가 현재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임대료로 월 600만 원을 지금 지급하도록 그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고, 저희가 지급하기로 한 계약 금액은 535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필요 없는 경비를 산정한 게 아니고,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희 그 시 소속의 12대를 차고지를 그 확보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비일 뿐입니다. 네, 이거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기타 경비는 규정에 맞춰서 되었다기보다는 임의로 정해져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밖에 용역이라고 하는 명기가 있다는, 그런 용어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그 모든 용역들을 그것에 준해서 학술 용역에 근거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그런데 그걸 거기 그 밖의 용역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에 준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도 여전히 설득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면 청소 용역은 또 하나,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의 기준을 준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노동자 임금은 왜 동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그 필요한 그 경비를 산출해서 한 것이고, 다만 그 현재 그 업체에서 일부 얘기하고 있는 그 뭐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응찰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뭐 수의 계약을 내서 몇 프로를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완전 경쟁 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본인들이 참가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준을 한 가지로 명확하게 잡아야지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분들의 그 인건비에 관해서는 노동자분들에게 불리한 기준 잣대를 대고, 그 다음에 업체에게는 유리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의 기타 경비 영역을 차용해서 쓰는 방식이, 기준을 이 기준 저 기준을 다 갖다가 쓰는 방식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법 문구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낙찰 하한율에 대한 얘기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려고 한 지침 또는 예규, 조례 또는 법률 같은 거를 근거가 있으시면 저한테 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네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그 반노동적인 지시 내용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네. 관련 조항을 삭제한 과업을 지시한 게 사실입니까? 예, 과업 지시서상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희 시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서 작성 이후에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입찰 공고 시에 공고된 과업 지시서를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까? 어차피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입찰 공고에 있는 과업 시설을 보고 입찰을 하지 않은 업체가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과업 지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임의로 그거를 삭제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계약을 하면서 임의로 삭제를 한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가 되는데 그것을 업체에서도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양방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법적인 문제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용역업체가 과업지시서를 위반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화면 올려주세요. 지금 보시면요, 상여금을 지금 나눠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상여금 400%를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계약 위반인 건가요?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은 총액 계약입니다. 내역 입찰이 아니고 총액 이거는 도로 노면 청소에 대해서는 10억이면 10억을 가지고 우리는 용역을 줄 테니. 그러니까 시에서는 네. 돈을 일가 주고 그 네네, 업체에서 알아서 그렇습니다. 하라는 건데 지금 네. 업체에서는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업체가 계약을 위반한 거잖아요. 과업지서 상에 있는 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다만 저렇게 하는 부분은 아마도 아까 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다가 최저 인건비를 억지로 맞추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아마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업체에서도 저희들한테 어떤 그 얘기가 있거나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일단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시죠?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경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가로 청소, 노면 청소,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 용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고시를 적용해서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 원가 산정의 기준으로 됐잖아요. 근데 거기 기타 경비의 그 내용을 보면 그 퍼센트를 구성하는 걸 보면 기타 경비를 산출표가 있는데 거기에 전력비 0.129%, 수도 광열비 0.309%, 수모품비 1.236%, 여비 교통통신비 0.346%, 지급수수료 4.604%로 합계 6.737%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환경미화원을 위한 위생시설 확보 및 운영과는 무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에서 나온 퍼센트를 적용해서 지금 기타 경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보여지고요. 이 비용은 일반 관리비에서 충당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반 관리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저희들이 노면 청소 용역을 하면서 12명을 산정한 것은 실제로 청소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이 12명입니다. 이외에 관리 용역, 쉽게 얘기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임원이나 경리 이들에 대한 경비는 일반 관리비로다가 계상이 되고 금방 말씀드린 기타 경비는 차고지를 임차하기 위한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경비의 성격이 다릅니다.
일단은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저희가 생각이 많이 다르니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